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이순신학 개론 제18강 이순신의 놀라운 선견지명, 즉 정유절한 전 이순신 제독이 전라도 내륙 지방까지 약 40여일간을 전쟁 준비 상태를 점검했던 그 상황을 살펴보도록 하는 시간입니다. 자, 우선 우리가 살펴봐야 될 상황은 과연 정유절은 발발 전 전라도 내륙 및 부대 전쟁 준비 검열을 하기 전에 1596년 그 전황을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선 지루한 명일 협상 결과 지속은 1594년, 1595년, 1596년에도 지속적으로 진행이 되었습니다. 어떤 전쟁이든지 전쟁이 길어지게 되면 어떤 군기가 해이되고 또 예측하지 못했던 상황들이 벌어집니다. 즉, 이 명일 강화가 아주 지루하게 진행되는 동안에 이 병영에 있는 우리 한산도 수군 통정에서도 이 비전투 기간의 장기화로 인해 가지고 군기가 해이된 상황들이 많이 있었고, 더불어서 또 적의 어떤 진영에서도 변화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사료 기록을 보게 되면 적 투항 사례들이 빈번하게 일어나는 그런 시기였습니다. 또 통제영에서는 충청 수군이나 전라 우도, 좌도 수군들이 교대로 근무를 했기 때문에 실제로 통제영에서 체류하는 선박의 이 전선의 수는 약 50여 척 정도로 1596년 상황에서 살펴보면 약 50여 전선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한 50여 척 미만인 걸로 셈이 됩니다. 이런 상황에서 이 부산 외영에 체류 중인 이 명나라 사신의 도주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즉 이제 양방영과 이종성이 도주를 해서 실제로 나중에는 이제 이 양방영이 대표로 이 도요토미 히데요시를 만나러 가는 그런 상황이 벌어집니다. 또 조정에서도 일단은 적의 왜군이 침범해 올 거라는 그러한 이 첩보와 정보들이 가시화되면서 실제로 이제 이 조정의 전비태세들도 조정에서 전비태세 강화 지시를 지속적으로 내리게 됩니다. 또 한편 이제 이런 강화 사절단들이 부산에서 이제 이 일본으로 떠나게 되면은 준비를 해야 되는데 실제로 그 전선 이 타고 갈 선박은 조선 통신사들하고 비롯해서 이제 일본으로 가는 그런 선박은 주로 조선 수군이 준비했던 걸로 기록으로 나와요. 그래서 특히 통제영, 한산도하고 부산하고는 그리 멀지 않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이순신이 어떤 선박을 준비한 그런 기록들이 나오고 또 이제 조선 통신사들이 가지고 갈 어떤 그 선물 이런 것들을 이 기록들이 됩니다. 특히 이제 표범 가죽이라든지 어떤 화문석들 이런 것들을 준비를 해서 이제 보냈다는 그런 기록들이 나오게 됩니다. 특히 이제 이 시기 우리가 주목해야 할 부분은 이순신과 이온희 간의 어떤 그 교류가 본격적으로 이제 1595년부터 시작이 되었지만 이제 1596년에도 8월 달의 기록을 보면 수시로 이순신과 채찰사 이원익이 만나서 이제 교류를 하는 그런 상황들이 자주 등장을 하게 됩니다. 자, 이러한 이제 등장들은 결국 훗날 이순신의 항명설에 채찰사 이원익의 기록이 결정적인 역할을 하게 되는데 이 부분은 제 20강에서 다루어지도록 할 예정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특히 이제 채찰사 이원익은 다른 어떤 정성과는 달리
실제로 임진왜란에서 현장을 가장 많이 뛰었던 정승 중에 한 명입니다. 그래서 이원익은 이 선조 그리고 광해군 그다음 데까지 정승을 했던 3대에 걸쳐서 정승을 했던 대단한 분이었는데 정유전환 직전에 이 채찰사 이원익의 활동은 정말로 대단한 그런 그 업적으로 우리가 평가가 되기도 하지요. 자, 그럼 우선 여기서 이제 우리가 살펴봐야 할 것들은 우선 여기 잠깐 지우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지금 이 정전환 직전에 또약 그 강화기의 적과 조선 수군의 이제 상황은 이와 같은 이 그림에서 설명할 수가 있는데 주로 견내랑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조선 수군과 그다음에 이제 여기 경상도 앙골포라든지 그 가덕도 이런 데서 이제 주둔하고 있는 적 수군들이 주로 염탐을 하기 위해서 이쪽 해역, 이 고성 앞바다를 지나가지고 주로 견내량의 염탐으로 많이 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상황에서 주로 이제 조선 수군은 경계를 강화하고 적 퇴치하는 작전에 주로 집중을 하게 되는 상황입니다. 자, 우선 조금 전에도 제가 여군 재침 대비 전쟁 준비에서 이원익과 교류를 이순신이 강화를 많이 했다고 그러는데 특히 여기서 우리가 살펴볼 수 있는 것은 이원익이 한산도 그리고 또 통제영을 이제 점검차 또 오면서 이순신하고는 어떤 상당한 교류가 있었는데 특히 이순신인 8월 달에 노모가 여수에 계셨잖아요. 그래서 노모가 굉장히 큰 유독한 병환 중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정말 애틋한 사연을 담아서 채찰사 예원에게 편지를 쓰죠. 앞에서도 소개를 해드렸습니다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채찰사 이원익은 공인으로서 이런 전시 상황에서 휴가를 보내기 어렵다는 걸 정중하게 이제 회신으로 보내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약 한 달 후에 다시 이제 통제행에 와서 정제란 직전에 전라도 내륙 이제 전비태세 준비를 내보내면서 이제 그 기회에 이순신은 모친을 만나는 그런 상황이 접하게 되죠. 자, 우선 그럼 여기서는 이제 이 주 내용이 전라도 내륙 부대 전비태세 검열이기 때문에 어떤 상황으로 전개됐는지를 살펴보도록 하죠. 여기서 이제 우리가 이 시기로 볼 것 같으면 정절한 지는 약 4개월 정도 되죠. 채찰사도 이제 전방에 내려왔죠. 당시의 전방이라면 전라도, 경상도 해안지방입니다. 그래서 채찰사 이원익은 이제 이 행정, 군정, 군령권을 다 가지고 있었지 않습니까? 오늘날 이제 이야기를 하게 되면은 그래서 어떤 그 징집을 한다든지 이제 전방에서 전투를 하고 있는 어떤 장수들, 어떤 지휘관들에게 이제 제공해야 할 어떤 그 군수, 그다음에 행정 지원을 직접 하기 위해서 이 해안을 직접 방문하면서 징집도 하고 전선도 보내고 이렇게 적극적으로 했던 게 채찰사 이원이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실제로 이때 보면은 이순신의 전라도 내륙의 어떤 그 전쟁 준비 상황하고 채찰사 이원희의 동선이 겹치는 부분이 많습니다. 실제로 출발은 이제 당포 에서 출발을 했죠. 그래서 나중에 보면 이제 완도라든지 그다음에 고흥이라든지 이런 데에서 또 전라도 내륙 지방에서 동선이 겹치는 부분이 있다는 말씀을 제가 미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또 이제 우리가 다음 살펴보도록 하는데, 그러면은 이순신은 언제 이제
전라도 내륙 지방을 이제 전투태세 전쟁주의를 했냐 하면은요. 바로 1596년 8월 14일부터 40여일간의 굉장히 긴 여정으로 변방 순시를 했죠. 자, 그러면 그걸 먼저 이제 살펴보도록 할까요? 자, 넘어가지 않습니다. 자, 이제 넘어가겠습니다. 자, 안 넘어가네요. 다시 한번 살펴볼까요? 자, 그러면은 이제 이 지도에서 이순신의 40여일간의 어떤 행적, 그건 아직까지 기록에는 다 있습니다만은 어떤 간행물에 그리 나오질 않았어요. 어떻게 보면은 제가 이제 우리가 몰랐던 이순신의 공개를 하고 그다음에 또 유튜브에 또 강의에 이제 기록을 하게 되는데요. 한번 쭉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1596년 10월 9일 날 이제 여수에서 한산도 통제 복귀하기까지 일정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이제 1596년 8월 14일 이 하동으로 떠나죠. 여기서 이제 이 두치, 섬진강. 그리고 그때만 해도 여기는 이제 전라도 광양에 포함이 됐었어요. 지금은 이제 하동으로 돼 있었지만 이 두치는 굉장히 유명한 곳이죠. 외군들이 이 섬진강, 이 두치로 상륙을 해서 과거에 남원으로 이제 진군을 했던 그런 경우도 있고 주로 섬진강 두치 쪽에서 많이 이제 내륙으로 진군을 했던 그런 역사적 기록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이순신이 살펴보고요. 그다음에 순천을 거쳐서 다시 이제 나간 읍성 여기를 거쳐서 도양 둔전 고흥이죠. 이 도양 둔전으로 이제 들어갑니다. 특히 여기서 이제 최철사와 같이 만나게 돼요. 둔전이 있었어요. 여기서. 그래서 최철사가 굉장히 이순신을 칭찬을 하기도 하고 굉장히 만족했다는 그런 기록들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녹도를 방문한 다음에 이미 녹도라 하면은 이순신이 과거의 여기를 이제 임진왜란 직전에 한번 방문했던 그런 기억이 있고 또 전라 좌도 이제 수사했기 때문에 매우 익숙한 곳이죠. 이 부분들은. 그다음에 여기서 이제 백사정으로 배를 타고 이동을 하게 됩니다. 그다음 백사정 이동을 하고 바로 강진으로 갑니다. 여기서는 전부 이제 육로로 갔겠지요. 잘 아시다시피 강중군에는 이제 강진에는 전라 병영이 있었고 당시에 1596년 이순신 3도 수군 통제사하는 동안에 이 시기에는 원균이 여기서 이제 병사로 있었어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원균을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영준과의 어떤 대화도 나누고 또 그 소회를 일기에도 써놓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완도로 가야 되죠. 이제 가리포. 저도 여기 여러 번 이제 가본 적이 있습니다만은 과거에 이순신이 여기 왔다고 하는 곳은 지금 많이 매립이 되어 있어요. 아무튼 그래서 이제 여기 가리포까지 들어갔다가 다시 여기서 이제 육로와 해로로 해서 해남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해남. 그래 해남에 들려서 그 다음으로는 이제 바로 여기 이제 우수영. 우수영은 이순신이 공식적으로는 이때가 처음인 것 같아요. 기록상으로 보게 되면은. 물론 이제 전라 좌도 있을 때는 여기로 가볼 만한 그런 이유가 없었잖아요. 여기는 이혁기 제독이 이제 담당을 하고 있었고 삼도 수군 통제사였기 때문에 여기를 이제 방문한 거죠. 그리고 나중에 이제 명량해전 당시에 여기서 하루 전날 있다가 명량해전 끝나고 다시 이제 저쪽 서해로 올라가는 그런 과거의 기록들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다시 이순신은 이 영암으로 가게 됩니다. 영암으로 거쳐서 물론 되게 월출산
바로 이제 밑으로 돌아가는 길이 있죠. 그 다음에 여기서 또 나주 다 인근 지척입니다. 여기가 이제 나주에 가서는 또 여기 지금도 그 나주에 가면 그런 이제 이순신이 방문했던 그런 그 장소가 있지요. 그리고 여기에 보면 나주 목사가 있었던 목사골이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여기서 이제 공자 사당에 가서 참배도 하고 그래요. 여기서도 이제 최철사를 만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여기서 한 가지 매우 중요한 이제 역사적 또 기록이 있는데 고마곤이라는 데가 있잖아요. 그래서 아마 이제 이쪽 길은 익숙한 부분 잘 아시겠지만 나주에서 이제 한평 쪽으로 이제 가는 여기가 뭐가 있냐면요. 그 똑다리라고 있어요. 이게 이제 나주에서 건너가는 도랑 같은 데인데 고려시대 때부터 있었어요. 그래서 여기는 지금까지 그대로 이제 그 실물이 남아 있어요. 그래서 이 나주에서 이쪽으로 건너가기 위해서는 고막원으로 가기 위해서는 바로 여기를 건너야 됩니다. 그래서 고막원에는 똑다리를 건넜다고 보지요. 저는. 그래서 그 사진은 다음에 기회에 있으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무안으로 가게 됩니다. 무안. 그 무안에서 여기서 이제 보면 다경포하고 임치진 두 군데를 쭉 이제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데요. 이것을 사진을 제가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를 제가 최근에 방문을 했던 곳인데 미리 그 사진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지요. 자, 여기 있습니다. 여기 일단 해놓고요. 여기 지금 보게 되면은 다경포 흔적입니다. 근데 지금 참 아쉬운 부분인데 제가 여기서 이제 다경포라고 이제 추정되는 그쪽을 답사를 하게 되면서 어떤 흔적이 없어요. 정말 아쉬운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바다 일부분하고 매립된 부분만 제가 사진을 찍어서 여러분들한테 소개를 해드립니다. 그 다음에 임치지는 좀 다릅니다. 여기는 지금도 거의 그대로 지금 남아 있는데 그 지는 거의 없어요. 다만 민가 하나 있었고 그 다음에 여기 이제 만호들 당시에 이제 여기서 근무했던 만호들의 비가 여기가 주택 뒤에 이게 모아져 지금 세워져 있습니다. 그리고 임치진으로 추정되는 바로 인근 이 갯골 당시는 저조였는데 이 사진을 찍어 왔어요. 그래서 참 이 다경포도 그렇고 그 다음에 여기 임치진도 그렇고 어떤 뭐 팻말이 하나 있다든지 이순신이 거쳐갔던 어떤 흔적이라도 하나 있었으면 좋았을 텐데 전혀 그런 것들이 없어서 좀 씁쓸했다는 말씀을 안 드릴 수가 없네요. 자, 그래서 이제 여기서 이순신은 무안 여기가 아주 멀죠. 지금 여기 여수에서 여기까지 지금도 이게 차로 가도 상당히 지금 이렇게 힘듭니다. 오지까지 제가 다녀와 봤습니다만. 근데 당시에 이제 백길로 그다음에 또 말을 타고 얼마나 이렇게 힘들게 다녔겠습니까? 그래서 아무튼 간에 이순신은 정열한 직전에 내륙이 깊숙이 변방에까지 이렇게 삼도수군 통제자로서의 어떤 지휘권 강화 찬호도 있었겠지만 이 변방을 직접 확인해 봄으로써 어떤 선견지명이 정말 있었다 이렇게 저는 평가를 해요. 그리고 여기서 이제 한평 여기를 이제 또 들리게 됩니다. 여기서 한평을 들리고 그 다음에 또 여기 영광을 거쳐 가지고 고창까지 가게 됩니다. 고창서 장성 여기서 또 이제 자기 친지 조카들을 또 만나서 밤새 이제 이야기를 하고 또 광주에 들렸다가 또 화순에 들렸다가 이게 보성을 들립니다. 근데 여기서 보성 물론 여기서 고창에 이제 여기서도 이제 어떤 관료들을 만나고 또 무장현이라든지 이런데 진도 살펴보면서 현지 지도도 하고 또 관리들 또는 뭐 이제 수군
지휘관들도 만나고 전쟁 준비 상태를 이렇게 꾸준히 살펴보죠. 특히 보성에 와서는 매우 큰 의미가 있는데 이 보성에 와서는 이제 선거인을 만나게 됩니다. 선거인이 이때 당시에 굉장히 몸이 이제 아파서 과거에 통제행에서 이제 선거인가 충청 수사를 했을 때 보냈잖아요. 그 뒤에 이제 어디 다른데 이제 보직을 맡다가 아파가지고 이제 고향으로 내려온 겁니다. 그래서 고향에서 여기서 이제 병원 치료 중인 이 전우죠. 선거일을 또 직접 보고 아픈 마음을 또 일기에 또 기록을 해 놓습니다. 그리고 다시 순천을 거쳐서 여수로 이제 돌아옵니다. 여기서 이제 며칠간을 이 체류하면서 이제 10월 9일 날, 물론 여기서 이제 며칠 동안 있으면서 모친에게 어떤 그 마지막 효도를 바칩니다. 이순신은 여기서 공식적으로는 어머니를 생전에 마지막 보게 되죠. 그리고 그런 것을 미리 예상은 한 것은 아니었겠습니다만 별나도 특별하게 어머니를 이제 모시고 했던 마음을 이제 기록을 해 놓죠. 그리고 나중에 이제 1597년이죠. 그때는 1596년이니까 1597년 이제 백의종군 때 여수에서 이제 서해 백길을 타고 아산으로 가는 백길에서 어머니가 돌아가십니다. 그래서 이순신은 1597년 아마 4월 13일이죠. 아산 바닷가에 가서 어머니를 상에 메고 이제 아산으로 모시고 와서 장례도 다 치르지 못하고 다시 또 백의정군으로 쭉 이제 순천까지 내려오는 그런 이제 역사적 이제 기록들을 우리는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약 40여 일간의 이순신의 전라도 내륙, 머나먼 이 내륙 변방 서남의 이 수군진까지 전부 다 이제 전투태세 준비를 확인을 해 보죠. 자, 그래서 이제 우리가 검열의 의의를 어떤 거 살펴본다면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삼도 수군 통제사 지휘권 강화를 했다고 보면 되죠. 그리고 또 한 가지 이제 전쟁을 하게 되려면 어떤 물자, 그 다음에 또 현장을 매우 중요시 또 물자 확보라든지 이런 게 굉장히 중요하죠. 그래서 현장을 한번 확인했다는 데 매우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전라도의 어떤 곡창지대잖아요. 그래서 어떤 군량이라든지 또 조선 수군을 이제 확보하는 데는 이 해안의 어떤 그 장정들이나 그런 사람들이 필요했잖아요. 그래서 현장에서 직접 그런 관리들을 하고 그런 것들을 미리 상의를 했던 걸로 이제 추정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결국은 검열이 이와 같은 끝나고 약 3개월 후에 정유자는 일어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12대 교훈에서도 이야기했지만 안고의사, 위기를 미리 예측해서 준비를 하는 거예요. 예, 그리고 또 교훈에 또 현장 중시했다는 그런 의미도 매우 큰 이순신의 교훈에 들어가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또 한 가지는 이제 여기서 우리가 반드시 기억을 해야 할 부분이 어떤 게 있냐면은 칠천량에서 조선 수군이 폐하고 백의종군 이순신 하면서 3대 수군 통제사 되면서 재신임 후에 열세적 전선으로 이제 명량 예전에 싸우잖아요. 그 다음에가 매우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또 강이 계속 되겠지만 그 조선 수군을 재건하면서 이순신이 이번에 돌아다녔던 그런 그 지역에서 엄청난 이 협조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어떤 선견지병이 있었는지 과거에 그러니까 이순신이 당시에는 과거죠. 이렇게 변방을 돌면서 관리들과 또 백성들을 만나고 그것들은 고스란히 이 정유재란 일어나서 이제 힘들 때 이순신이 조선 수군을 재건할 때 목포 고화도에서 많은 이 협력을 해준 그 장본인들이 바로 이 목포를 주변으로 하는 무안이라든지 한평이라든지 나주라든지 이런 데서의 어떤 백성들, 어떤 관리들이 엄청난 도움을 줬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정말 그 선견지명이 있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이제 이순신은 뭐 이때 이순신으로 양모남 시무국가라는 이것은 이때가 아니고 그 전 이야기입니다만은 이순신은 이게 이제 호남을 매우 중요시했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었던 것이 본인이 여수에 있는 그 전라자도 사령관이었고 지금 같으면 또 수군들은 전부 다 그쪽 전라도 이 변방 해안에서 전부 확보를 했지 않습니까? 그리고 삼도 수군 통제사로 있으면서도 이제 군량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대부분 다 이쪽 호남의 곡창지대에서 확보를 했어요. 그리고 이것은 또 이제 수군만 쓴 것이 아니고 육군에서도 많이 썼고 해서 그다음에 또 이제 지금은 이제 뭐 산업이 많이 발달해서 다양한 어떤 그 산업들이 있습니다만 당시는 어업이 최고였잖아요. 그래서 어업하면 이제 호남이 곡창지대였고 그래서 호남이 무너져 버리면 전쟁 물자를 댈 만한 아주 핵심적인 착고가 없어져 버린 겁니다. 그래서 이순신은 특히 이제 선조도 그랬죠. 여기 그 호남이 무너지면 조선이 무너진다고까지 했어요. 그때 이제 선조 실록을 찾아보면 그래서 이순신 어력 중에 이게 그냥 했던 얘기 아닌 것 같다. 양모남 시묵가. 이것은 우리가 과거에 이쪽에 어떤 거 변방의 수군들 그다음에 불량 이런 것들이 큰 역할을 했고 조선 수군이 승전하는데 큰 기여를 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서 이제 강의를 끝나도록 하고요. 이어서 계속해서 이제 이순신의 이제 이 백의종군이라든지 그 위에 정유재란 이런 거 이제 계속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강의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